저도 이제 이게 영업 관리가요. 영업을 막 이렇게 이걸로 시스템으로 막 속된 말로 막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막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세션에도 박 대표님도 그 B2B에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래서 저희도 B2B 비즈니스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가시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니즈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가 하나의 서비스 솔루션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의 어떤 특징이랄까? 네. 가장, 우리는 이런 게 우리가 주는 가장 큰 밸류다. 하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은 기본적으로 SFL 사용 유저들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저 인터페이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디바이스로든지 간에 쉽게 접근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야지 SFA에 대한 사용률이 올라가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영업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입력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다시 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량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분석을 하기가 보다 더 쉬워야 될 거거든요. 가시성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일즈 클라우드는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화면들입니다. 총 이렇게 해서 4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UI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물론 요즘에 화면이 큰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특정 회사 제품을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같이 그런 식으로 태블릿들을 사용하신 분들도 일단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각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 하단에 태블릿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아웃룩 UI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웃룩 UI라는 게. 아웃룩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 아예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MS 오피스 아웃룩에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 있는 뭐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이 아웃룩 주소하고도 연동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웃룩에서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영업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아웃룩 안에서 다 영업 기회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스테이지 변경도 그리고 관리하시고 또 아웃룩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또 이메일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제안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 그 트래킹이 다 된다는. 맞습니다. 다 영업 활동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또 기입할 필요 없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웃룩에서 내가 원래 했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세일즈 클라우드에 다 맞습니다. 동기화처럼 다 된다는. 되게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영업들이 아무리 이게 기능이 좋더라도 내가 이걸 또 계속 또 쳐놔야 된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일일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안 하죠? 맞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또 입력해야 되고 이러는.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그 아까 전에 앞 세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보면 여러 협업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2B 세일즈는. 그렇다고 했을 때 각종 관련자들, 관련 부서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 있게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업 기회, 그렇죠. 특정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듯이 각자의 의견을 공유를 하고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협업 플랫폼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B2B 세일즈 할 때, 솔직히 고객에다가 내 영업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내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또 인사이드 세일즈를 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세일즈 잘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루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다 돼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그 협업 플랫폼이 여러 소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고 보통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무래도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파편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기기에서도 저걸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이제 소셜 앱을 이렇게 오라클 소셜 네트워크라는 앱인데요. 아, 네. 이 제품의 이름은 네네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사용하시듯이 그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실시간 알람이 뜨고 그다음 또 문서를 공유했을 때도 알람이 뜨고 네. 그다음에 영업 사원의 어떤 스테이지를 변경한다든가 해당된 영업 기회의 속성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어떤 연락처 정보를 수정했을 때도 똑같이 알람이 뜨고 마치 실시간 메신저를 쓰시듯이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네요. 기록이 맞습니다. 되면서 또 알람이 뜨는 거고, 그죠? 네, 알람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자, 이제 아무래도 실행 가능한 실시간 가시성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적혀 있긴 하지만 저희들 통칭 BI라고 부르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BI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무슨 보고서, 리포팅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뭔가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관리된 데이터, 잘 관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BI 솔루션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아예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올랩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예 이렇게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식의 툴이 아예 내장돼 있어서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식의 데이터를 바로 또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을 분들 아울러서 당연히 그 또 바쁘신 분들 중에 또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바로 또 바깥에서 이동 중에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내 어카운트가 뭐 여러 개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 어디를 내가 좀 집중을 해야겠다. 네. 우선순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 할 때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또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장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요 KPI 위주의 모바일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네. 물론 해당되는 담당자가 쓸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주로 그 외에는 매니저분이시라든가 그런 임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고자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뭐 딜이 얼마나 있는지라든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별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라든가 그렇처럼 숫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켓 쉐이퍼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분기의 클로징이 뭐 이렇게 얼마가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없는데 굳이 이번 리소스 부족한데 이번 분기에 다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늦춘다든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지나치게 적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위에 분들도 이렇게 무턱대고 야 그렇네요. 그냥 해와 라고 하면 또 밑에 분들도 당연히 진짜 이거 보니까 아까 전투했을 때 그 전략사령부에서 전략 짜는 거 똑같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시보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UI를 가지고서 물론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블릿용 앱이 저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특별히 뭐 개발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도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이건 뭡니까? 에이징 모니터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영업 기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반드시 기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업 기회는 이게 얼마짜리야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데 1년째 붙들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만 또 따로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건 특히 이제 뭐 B2B 할 때 우리 회사에 대리점들이 많을 때, 대리 채널들이 많을 때 이런 것이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채널들이 쓸데없이 막 오퍼티만 올려놓고 진척이 안 돼. 이게 내 거라고 그죠? 맞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를 금방금방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종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지나치게 오래된 딜들이 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팀 트래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각 팀별로 이렇게 해서 사실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영업사원들에게 있어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하는 만큼 그 뭔가 보상이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이 또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포인트가 사실 이런 포인트거든요. 누가 잘하나 라는 거를 들여다보는 게
내가 지금은 저런 거죠. 내 실적이 나쁠 땐 싫어요, 사실. 네.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거든요. 인정받기 원해서. 네. 결국에는 아마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제 각 개별 영업 사원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딜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각각의 색깔들은 지금 이제 스테이지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 딜들이. 그 다음에 그런 게 당연히 동그라미 숫자가 나오면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이 많구나, 적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이게 또 이게 중앙으로 올수록 딜이 뭔가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은 거. 네. 그 다음 동그라미가 클수록 금액이 크거나 오케이. 전략적으로 네네. 중요한 거. 네.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